언론개혁은 이 방통법 개정안이 지금 거의 통과되는 시점입니다. 특히 이제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라든가 이사회 구성 문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거 지금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거 국민의힘은 속으로는 오히려 좋아할 거예요. 야당 입장에서는 이게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상황이니까 여당이 권한을 안 누리는 거니까 저는 오히려 좋아할 거다는 생각이 들고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예. 검찰개혁안은 거의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과의 조율 문제도 있고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법개혁도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안에도 좀 완수되기 힘들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다만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특정 시한을 정해서 개혁의 속도를 내겠다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들처럼 국민의힘의 이 내란 세력들이 준동하는 것을 막겠다라는 저는 하나의 이 의도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저는 뭐 조금 다르게 국민의힘 전체를 내란 세력으로 보기보다는 국민의힘의 절반 정도는 내란 세력이 아닌가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앞서 이제 계엄에 대해서는 불법이라고 인정을 했잖아요. 대부분이 계엄이 불법인데 불법 계엄을 통해서 군대를 동원했어요. 이게 우리가 내란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이거 군사 쿠데타인 겁니다. 군대를 동원했기 때문에 군사 쿠데타면은 누가 봐도 이건 내란인 거예요. 그걸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에서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을 탄핵한 겁니다. 그럼 국민의힘이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예.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의 절반 정도가 이 내란이 아니다. 탄핵 반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자유민주주의적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윤석열을 옹호하는 세력이 절반 정도 있다는 겁니다. 이 세력들과는요. 여야의 문제,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을 지키는 제도권 정치를 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축출하라. 이런 뜻인 겁니다. 예. 김기웅 의원님 지금 화면에 잡히셔서 짧게 반론 좀 듣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길게 하면 안 됩니다. 예.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란 세력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법원에서 유죄 지시 파기환송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대법원장을 끌어내리려고 특검하고 탄핵한다고 겁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 재판이 중지됐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개정뿐만이 아니라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죄가 관련되고 있는 거기에서 행위라는 부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되는 그 조항을 없애려고 합니다. 대법관을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자 합니다. 사법부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건 민주당이 굉장히 사법부를 존중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특검이 이번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했어요. 청구를 했습니다. 기각이 됐습니다.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고요. 특별재판부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드리고 있는 말씀은 뭐냐면 지금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프레임 잡아서 공격하고 있는데 역으로 본다면 지금 일련의 상황 속에서 사법부를 뒤흔들고 있는 민주당의 이 행태에 대해서는 본인들은 지고지순하고 문제가 없다고 보는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이 논리는요. 정말 황당한 게 민주당이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윤석열이 계엄했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네. 이거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1980년도에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민주화를 요구하면서 시위를 하니까 소요를 일으켰다고 5.17 계엄해가지고 광주에서 학살을 저지른 전두환의 논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저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민주당이 했던 거부권을 했던 행위들이라든가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이 되고 나서 사법적인 절차가 중단됐다는 행위가 헌법적 절차에 위반된다면 탄핵을 하십시오. 그 왜 같이 이거 비교할 수 없는 범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짧게만 여기까지만 부탁드릴게요. 하겠습니다. 이전에 민주당은 대법원에서 유죄 판단이 나왔을 때 뭐 양심의 법정에서는 무죄다. 역사의 법정에서는 무죄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재명 정부와 이재명의 민주당에서는 뭐냐면 아예 사법부, 판사를 공격하고요. 사법부를 뒤흔드는 행위를 했습니다. 잘 보십시오. 사법부는 뭐냐면 진보 진영이든 보수 진영이든 그 최종 결정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정하지 않은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헌법적 절차와 가치를 위반했냐라고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우리가 듣겠습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했습니까? 폭력을 동원해서 했습니까? 이걸 같은 동일성상에 놓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예. 그러면 사법부의 최종 결정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 반항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게 맞는 겁니까? 반항하고 인정하지 않았다고 치는 것과 군대를 동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제가 이야기예요.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법부의 신성함을 인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의석수가 늘 거기에 대해서 많다고 비판할 해서 수 있습니다만 정권 교체가 군도를 됐다고 동원하진 해서 않아요. 네. 있던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방송 중에 제일 진행자가 난감한 게 오디오가 겹치는 건데 두 분의 오디오가 많이 겹쳤습니다. 오늘 초반부터 아주 열띤 토론처럼 펼쳐지고 있는데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